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하는 여러분의 왕과장 왕입니다요. 이번 시간에는 화곡동에서 신축을 막 준공을 마치신 분이 있는데 2달 전에 준공해 놨습니다. 여러분, 화곡동 하면은 깡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화곡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아마 전국적으로 전세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주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은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화곡동에서 신축을 하신 분은 화곡동에서 신축을 했는데 2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거의 만시를 이루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광경입니다. 이분이 어떤 계기로 신축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얼마 만에 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눈물을 머금고 전세를 맞추고 월세를 맞췄는지 지난 시간에 인터뷰를 딴 것들을 다시 도입 부분만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뷰 딴 도입 부분을 제가 모르고 삭제를 해가지고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먼저 건축주님의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쫙 영상을 보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간 넘어가지고 말이 버벅거리는데요. 우리들의 직장인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과장 조떼꾸알 영상부터 보시죠. 고고고.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사기 뭐 사건 터지고 막 하면서도 제가 화곡동에 왜 했는지 되게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놨으니 벌려놨으니까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습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수습의 결과, 결과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는 그 현황을 좀 현재 있는 현황을 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준공에 다다르면서 내부공사 시작할 때쯤에 이제 전세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화학동이 많이 이슈가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신축하라는 과정에서 약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임대 맞추는 분위기랑 이제 건축주 입장으로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회상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이 부지 자체가 사실 저도 이제 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좋은 입지를 고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제가 입지를 고르기보다는 금액에 맞춰서 구매한 경우가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지는 이제 명도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이 저렴하게 나온 땅이어서 제가 평당 1,700 정도 수준에 2020, 22년? 22년 정도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주변의 평균 시세가 평당 한 2,100에서 2,200 정도였는데, 한 3, 400 정도 싸게 사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차액이 평당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36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차액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쟁도 터지고, 물가도 오르고, 뭐 자재 파동도 나고, 시멘트 파동도 쳐서 역대 굉장히 하나만 터져도 힘들다는 것들이 뭐 두 개, 세 개 다들 아시겠지만 연달아 터져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 안에서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착공 들어가고 거의 준공까지 내기 됐는데 이제 시공사에서 자금이 말라서 원래는 제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외상을 많이 땡겼는데 음, 시공사에서도 자금이 말라서
원치 않는 바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한 두 달, 세 달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해당 건물에서 임대를 맞춰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후공사가 진행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음, 방도 못 맞추고 음, 시간은 계속하고 이자만 나오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시공사에다 굉장히 많이 읍소를 하고 또그 서로 약간의 양보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시공사에서도 최소한 방은 빼야지 본인들도 이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청업체들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줬어요. 시공사에서도 후공사를 시작을 하고 한 달 이후에 그 잔금을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만 하청업체들을 설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공사 대표가 얘기를 했고, 뭐 저는 거기서 뭐 선택사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지 제가 뭐 방이라도 마치든 사람이라도 붙이든 해볼 텐데, 그래서 음, 뭐 어려운 조건인지는 알지만 일단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방을 빼기 위해서 엄청 분주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이미 방을 내보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노하우도 물어보고, 직접 이제 자료 모아가지고 주변 부동산에도 막 가고, 뿌리고, 뭐, 온갖 방법은 다 해봤어요. 매일같이 저희가 제 집에서 화곡동까지가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리인데, 뭐 평일 끝나면은 항상 퇴근하고 달려와가지고 청소라도 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단은 부동산에 돌린 것들이 몇 개 좀 나가고 다행히도 이제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좀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서 그런지 이런 거를 좀 좋게 봐주시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셔서 보통 한 달 이내, 보통 방 빼기를 시작하면은 그래도 한 두세 달은 걸리는데, 진짜 그 후공사 시작하고 한 달 이내에 방을 5개를 뺐거든요. 그것도 풀전세가 음, 2개나 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든 이제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후공사 비용을 좀 드리고,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사정상. 그거는 이제 제 공사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불은 끄고, 그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내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은 천천히 맞추면서 제 값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공사에다 돈을 못 줬을 때는 굉장히 목이 타고, 진짜 내일 어떻게 돼야 될지 잘못하면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천우신조로 풀전세 딱 2개 들어오니까 그거 딱 해결되더라고요. 그 풀전세가 둘 다 이제 또 중기청으로 또 다 해결이 돼가지고 다행히 중기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중기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저의 건물을 알아봐 주시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제 손님 붙여주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제 2개가 다 나갔어요. 그 나가고 나니까 저도 이제 지옥에서 천당까지는 아니지만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맞추고 있고, 어제도 하나 나가고, 오늘도 이제 하나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총 9개 실 중에서 7개 실 맞추고, 나머지 2개는 살짝 이제 비용 조절을 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라는 게 이제 많이 건축주 입장에서 세주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중기청 대출이라고 중소기업에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 34세 되는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급여가 3,400인가? 한 그 정도 되는 선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에서 준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평생에 딱 한 번. 근데 뭐 중기청 대출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80% 대출, 100% 대출이 있는데 뭐 대부분 뭐 허그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100% 대출이 되지만 그거는 거의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고 대부분 HF의 80% 대출을 받는데 그 계약 금액의 80%를 중기청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계약 금액이 1억이면은
80%니까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제 방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주로 많아가지고 요것만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1억을 전체를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80%까지 최대 1억이라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빌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빌려서 오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저리로 음, 중기청에서 한 2%도 안 되는 금리로 해가지고 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는 연장을 쭉 해서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가 있었는데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상한 유예 한 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4년밖에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대출을 언제 일으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건이 다른데 그래서 예전에 대출을 일으켰던 손님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긴 해요. 그분은 목적물 변경이라고 해서 그 대출을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물 변경인 이제 손님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제가 중기청 대출이 신규로 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새로 많이 받아서 근저당과 이제 중기청 대출이 쌓여가지고 이제 제 건물에 평가 금액에 거의 맞먹을 만큼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살짝 꺼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음,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그거는 이제 은행원의 은행원 따라서 이제 대출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복불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은 안 되는 케이스지만, 어, 목적물 변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전에 8천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증액해서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채우려고 그러셨는데, 2천만 원을 못 채우고 8천만 원 들고 예, 저희 쪽에 옮겨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편하게 방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좀 더 큰 방을 들어갈지 작은 방을 들지 월세 5만 원 나갈지 10만 원 나갈지 그런 거를 고르시더라고요.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가 임대를 중기청으로만 5집을 이제 맞춘 상황이거든요. 중기청을 이용한 네 집을 맞췄죠. 나머지 중기청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보증금이 다 전세가 없고 전부 다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조금씩만 들고 들으신 월세고 중기청에 있으신 분은 전세나 이제 반전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화곡동이나 인천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네. 인천에서는 월세 300만 원에 45도 지금 되게 말라 있고 인근 전철역 근처 상업지에도 이제 무보증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거리 차이가 별로 없지만은 온도 차이는 확실히 나네.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이러면서 온도 차이는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제가 화곡에 처음 들어갔던 것도, 물론 토지가 싸서 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의 호재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강서 쪽이, 일단 김포공항에서 있는 기본적인 수요, 이제 항공사라든지 그 관련된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깔려 있고요. 제 건물에도 한 분이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가에서는 이제 또 이제 마곡이죠. 예, 마곡이 있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입주가 한 50%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진행이 돼가지고 50%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수익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짓더라고요. 오피스텔을 가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못 가시는 분들은 아마 화곡이나 공항동 쪽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그 마곡 쪽에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곡 근처에서는 오피스텔의 작은 평수, 한 5평 정도의 작은 데서 있으실 분이 뭐 좀만 나오더라도 한 8평, 뭐 7평, 8평에 좀 더 쾌적한 데서 거주를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수요들이 주변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월세 내는 거는 진짜 걱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보증금만 걱정하시지 제 거 건물 중에서 일단 시그니처시라고 302호가 좀 디자인적으로도 창도 굉장히 예쁘고 복층도 있고 이제 테라스도 같이 딸려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가긴 했는데 전세가 아니고 이제 월세로 나갔거든요. 이제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으로. 그래서 화곡동에서
월세 90만 원으로 저희가 관리비도 9만 원이에요. 적지 않거든요. 왜냐면 실이 적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나오니까 뭐 저희 꼭 의무사항이 고지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이제 10만 원 이상이면은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세부 내역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9만 원까지 맥시멈 채워가지고 제 해서 그분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99만 원이지만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월세를 살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높은 월세를 지불하시고도 괜찮은 컨디션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많이 컨택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거 한 분 받고는 그다음 나머지는 보증금이 꼭 있어야 제가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천에 80, 2천에 뭐 75 이렇게 주신다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어느 정도 제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지만 화곡에서도 이제 높은 월세를 주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 2천에 월세 내실 분들은 되게 많아서 제가 오히려 사절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수익형으로 그러니까 차익이 아니고 수익형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같이 좋은 시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세를 구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천에 들어오실 분들이 관리비 9만 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리비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 관리비 9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관리비 9만 원은 뭐 인터넷, 뭐 TV 그리고 이제 정화조 청소, 계단실 청소, 공용 전기하고 수도 뭐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써서 총 9만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실제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 쪽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직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총 관리비의 한 40% 정도를 실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 60% 정도는 이제 제 수익 쪽으로 좀 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까 이야기 중에 그래도 이제 시공사를 좀 잘 만나서 서로 신의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시공사를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시공사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뭐 다른 분들도 당연하시겠지만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사실 같이 지어보지 않고 그 평만 믿고 또 짓기도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을 했는데 최종에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 시공사가 굉장히 좋다, 이게 신뢰가 간다라기보다는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 기준 포인트 갖고 결정하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돈에 맞춰서 지어줄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대신 그거를 소개시켜준 데를 조금 믿었던 거고, 해당 시공사를 소개시켜준 데가 그래도 신뢰가 가는 데여서, 야, 그래도 견적 받아보고, 괜찮으면은 고민을 해봐라.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제, 견적도 괜찮게 나왔고, 제 자금이 굉장히, 사정을 다 설명했어요. 제 자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할 때가 그 기성비가 안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토지 뭐 80, 기성 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든지 뭐 토지 70, 뭐 기성 80 뭐 어떤 그렇게 좀 시공하기 전에 신축하기 전에 그렇게 비율로 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라서 기성금이 전혀 안 나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토지 100% 갖고만 지을 수 있는 대출이 가능한 제가 산 토지 금액의 딱 100%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해당 제가 해당 부지를 6억 6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공비가 한 10억 가까이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0억 조금 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대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2억 가까이 들어가는 작은 집에 저 음, 작은 집에 12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토지가 6억 6천이 거의 시공비가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공사 선정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다 고지하고 외상이 많지 않으면 나는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고른 거고 그 음, 중에서도 좀 신뢰가 되는 이제 업체를 해줬는데 제가 총 공사 비용의 55%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진 다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억으로 치면 5억 5천만 원 주고 4억 5천만 원을 제가 안 주고 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골조 다 올릴 때까지 5억 5천까지만 주고 어, 나머지는 안 주고 중공 나서 주는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공사도 돈이 말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도 이제 캐피탈도 쓰고 주변에도 빚도 지고 뭐 약간의 사채도 쓰고 뭐 해가지고 어, 뭐 한 2억 정도를 더 드리고 이제 또 실비까지만 어떻게든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후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한 달 이내 임대를 크게 맞춰가지고 빠르게 맞춰서 이제 그 보증금 갖고 준 거죠. 이제 두 개 풀전세 된 거 갖고 이제 3억을 맞춰가지고 또 다시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증금이 나올 때까지도 텀이 있잖아요.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 한 달 이후에 이제 입주하니까 보증금이 아직 못 받았어요. 음, 근데 이 계약서는 있으니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담보로 사실 이 계약서도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 돈이 들어올 때까지 모르니까 이제 이 계약서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여기저기 법인 대출하는 데까지도 가보고 법인 대출하는 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더라고요. 한 2억 정도 대출해 주는데 한 달 대출하는데 20% 2억 대출하면은 한 달 빌리더라도 4천만 원을 줘야 돼. 네네네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진짜 여기저기 담보도 안 잡힌대요. 뭐, 진짜 뭐 어둠의 문 앞까지도 갔다 왔어요. 예, 어, 갔다 오긴. 최악까지 고려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 제가, 잘 아는 지인한테, 잘 아시는 어르신한테, 음, 지인이죠, 어르신이죠. 어르신한테 되게 어려운 고민인데, 평생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분과 한 십 몇 년을, 이제 13, 4년을 알고 이제 지냈던 건데, 이제 제 행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래, 뭐, 너한테 돈을 떼어도, 뭐, 내가 뭐, 할 거가 있냐, 하시지만, 당연히 그러진 않고, 이제 제가 이제 담보까지는 아니지만, 계약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으면 언제까지, 사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 한 달 이후에 다 상환하기로 다 얘기하고, 예, 조금 금리도 좀 높게, 그 법정 최고 금리로 제가,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좀 잘 했는데, 일단은 시공사에서도 어려운 와중에 저랑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의견 다툼도 있었고, 많이 이제 뭐 음, 힘든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뢰로 지금까지 이어와줘가지고 그것도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좋은 선택을 한 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도 그 저의 상황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뭐 안 지어주겠다, 준공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건물 먹으려면은 안 좋은 수를 쓸 방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돈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약자가 될 수밖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해준 게 이게 보면은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네. 아니, 말씀도 그래서 없이 이렇게 좋은 시공사를 선택을 못했네요. 좋은 시공사였지만 제 선택은 좋은 시공사를 선택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몸의 일부분 같은 거를 한번 공유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렇게 화면 한번 볼 테니까는 몇 장만 볼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면서 야, 여기 입구도 그렇고 와, 여기 정말 너무 전체적으로 조명을 끝내주네. 전부 다 이제 전구색으로 해가지고 좀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차, 전체적으로 이제 단차도 좀 있나 봐요. 네네, 단차라고 하면 건물 안에서의 단차 말씀이신가요? 밖에서도 이제 져서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차는 없고요. 예, 아, 지금 건물이 제가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그 계단이나 이런 공용실을 넣게 되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걸 빼려고 스키플로 방식으로 지금 지었거든요. 음, 어, 뭐 아시다시피 스키플로우는 이제 그 계단 참마다 지금 이제 입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층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계단 참마다 있기 때문에 반층씩 다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반층에 두 집 있고 반층에 한 집 있고 첫 층에 한 집 있고 반층 위에 두 집 있고 다시 반층 위에 한 집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옥상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지하에는 근생 두 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 9실에
이제 근생 두 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 주거를 안 돼서 근생을 놓으신 거예요? 네네, 그쵸. 이제 오세훈이 그 못하게 막아가지고 딱 그 시기였어요. 물난리 터지고 바로 아, 직후에. 예, 그래서 설계를 원래는 주거로 다 해놨는데 반지하로 해놨는데 급하게 근생으로 전환을 하고 근생을 전환하면서 이왕 근생으로 했으니까 1m를 더 파자 해가지고 그 지하의 근생이 층고를 거의 4m 같이 가까이 뺐어요. 아예 지하를 쾌적하게 만들고 이제 복층 설계가 가능한 정도의 높이까지 빼가지고 지하를 좀 이제 경쟁력 있게 뭐 가셔서 혹시 보실 수 있다면 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하를 갔을 때 지하 같지 않고 굉장히 좀 그 옥탑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저희를 보여주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왕아재님 아, 통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러면은 한번 또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코너창은 누가 생각해 놓은 거죠? 이거 되게 이쁘거든요. 진짜로 보면은. 아, 코너창은 다시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다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의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주고 설계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준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무인 설계비도 택배함은 필수 조건이죠? 그렇죠. 뭐 굳이 비용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우편함을 넣는 거나 무인 택배함을 저걸 넣는 거나 원래 제 거 설계에는 그냥 일반 그 우편함과 그냥 구조물이었는데 저렇게 무인 택배함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굉장히 싸요. 예, 음, 저렴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냥 깔끔해가지고 저는 이제 벽에다가 뭐 해가지고 하는 그 금액이면 저걸 살 수 있어서 그냥 껐습니다. 모네스페이스를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거는 제 건물 이름이 이제 백륜가옥인데 한자로 그 이제 좀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 좀 그런 걸 좋아하셔서 예, 잘 되는 이름을 제가 받아서 썼는데 아무래도 임대 내기에 한문 이름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찾다가 모네스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몬 에스페스라고 이제 불어를 읽으면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공간인데 이제 뒤에다 1을 붙인 거니 그냥 1인 주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다가 여기가 1이면은 2, 3 있는 거 아니냐고. 예, 잘 돼서 그렇게 2, 3 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을 위한 이제 공간이라 뜻으로 해가지고 모네스테스 원이라고 지은 거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뜻을 좋아하니까 저 이름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신뢰도 좀 더 생기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디자인이라든지 뭐 내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을 좀 설득을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신 사진을 보니까 그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와, 이게 여기도 지금 원룸인가 1.5룸인가요? 이 가장 작은 방이에요. 이게 예. 가장 작은 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그래도 좀 길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면은 거의 5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제가 가구나 이런 걸 다 세팅했거든요. 왜냐면 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에 좀 강점을 살리려면은 짐 없이 처음 독립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좀 이 방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침대하고 이런 가구나 이런 걸 다 줘서 이제 몸만 들어오면 바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에 나갈 때까지는 제가 단기 임대도 받아가지고 지금 또 단기 임대도 이제 나가고 있고 방 두 개 빠진 데다가 입주까지 한 달 정도 여운이 있으니까 그 방을 놀리지 않고 단기 임대로 지금 또 손님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익을 일단 내고 있어요. 변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은 거랑 타일 색깔이랑도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네네.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제가 좀 다 선정을 했고요. 제가 원래 예전에 일을 리조트 쪽 객실 디자인을 원래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예전에 했었던 자료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어,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때문에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제 건물 지으면서 좀 많이 반영을 했죠.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가서 직접 한번 봐야지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희 배경 화면도 그 백열등 정구색 호박색이잖아요. 네네네네. 컬러도 이렇게 다 일부러 이렇게 쫙 맞추신 거예요? 네, 색깔은 전부 다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3000K로 목적을 하고, 어, 일단 주거 부분에서 뭐 호텔을 가든 뭐 리조트를 가든 거의 색깔은 다 전구색으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공간에서 그 색깔을 쓰기 때문에 그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서 쓰는 음, 거라서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주거면은 그 컬러가 쓰는 게 당연히 맞고 목적에 따라서 그 컬러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들 저런 색깔을 또 선호를 하기도 하고 요즘 또 이제 저 실에 들어올 사람들이 또 MZ 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예, 그런 세대들이 다 좋아하는 컬러를 이제 고른 거죠. 요즘에 스탠드를 쓰고 직부등을 쓰지 않고 간접등을 쓰고 음, 예, 그런 따뜻한 색깔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맞춰가지고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매립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직부등 같은 거는 없어요. 저희가 다 어, 매립등으로 했고 어, 그런 거를 하니까 또 공간감도 넓어지고 이제 음, 천장에 뭐가 안 달려 있다 보니까 층고도 높아 음, 보이고 그런 음. 또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추세는 전에는 상업재만 썼는데 지금은 다운라이트 매립 등이 대세인 것 같긴 해요. 네네 깔끔하기도 하고 일단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요. 매립등이. 근데 예, 전기하시는 매립등은 분들은 저렴한데 작업 비용이 비쌀 뿐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근데 모든 저거는 것들을 이제 음. 그리고 제가 임대가 중기청으로 지금 내실을 뺐는데 음, 사실 저도 중기청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음,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고. 다들 그래서 하더라. 저도 꺼려고 하고 예, 꺼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한 명은 용자가 나타나서 뚫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근데 이제 용자. 진짜 이제 용사가 하나 나타나서 마음을 하나 물리쳐줘야 그 다음이 쭉 줄줄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네가 노하우가 많으니까 어, 괜찮겠다 하고 물어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줄줄이 해서 세 개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명을 중기청으로 물어주시고 제가 당근에서 한 명을 데려갔어요. 어, 제가 당근을 주변에서 당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반반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엄청 많아요. 당근하면은 직거래로 엄청 많이 오시긴 해요.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하루 이틀에 한 번 한 사람 꼭 방문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성공률은 낮지만 거기서 한 명 건져서 풀전세를 1억 5천짜리 풀전세를 제가 했거든요. 음, 그 중기점 뚫어주신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렴하게 또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손님한테 왜 당근으로 보고 오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을 그 사이트를 찾아서 부동산에 가면은 그 매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다 미끼 매물인 거죠. 어, 예쁘고 좋고 금액이 괜찮았고 이런 거를 해서 갔는데 그 방은 나가고 다른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서너 군데 가니까 그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에 든 방도 없었고. 근데 당근은 내가 본 방이 있으면 그거를 볼 수 있어서 그게 좋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제 아마 전문 중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모르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건물 건축주로서 이제 제가 그분을 왔을 때 투어를 전 집 다 투어를 다 시켜줬어요. 어, 다 드리고 이분한테 방을 빼기 위해서라기보단 저는 이제 제 건물을 소개한다고 그냥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분이 분명 방을 보러 왔는데 저는 제 건물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분한테 건물 팔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건물에 되게 진심이고 이런 디자인을 원룸에서 잘 하지 않았는데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근데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이제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저와 대화를 하고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스토리를 들으면서 신뢰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신뢰라는 게 보증보험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보험 한다고 해서 사기가 안 당한 사기 당해도 보증은 받겠지만 지금 보증보험 되는 데는 거의 없고 음, 그렇다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되는 데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1억 5천짜리 사기를 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근까지 올리고, 그리고 앞에 중기청도 맞추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이런 설명을 들으면 내가 보증보험은 다른 데 못 들지만, 이렇게 음,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보고, 그리고 근저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저보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그날 처음 오, 보고, 그날 건물 보고, 오, 그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 중개사한테 퇴근한 중개사를 불러가지고, 중개사는 이제 30분만 기다려라, 자기가 가겠다. 그 사이에 할 일 없으니 그분과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어, 예,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 또 웃기게 같은 고향이에요. 예, 제가 진해 출신인데 지금 막 그분은 지어내는 거 마산이라서.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저는 진해 출신인데 그 바로 옆에 마산, 어, 예, 마산에서 이제 창원시죠, 지금은. 어쨌든. 예,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는 인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진짜 세입자 저는 이 건물을 임대를 할 때 이분들한테 제 건물에 들어와서 그냥 살라가 아니고 그냥 항상 제가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되게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근데 약간 음, 그런 것들이 좀 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룸 이 건물 지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많은 비용과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특히 비용, 디자인을 해가지고 원룸을 지을 필요가 있냐, 수익적으로 음, 봤을 때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수치화돼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지금 임대를 빼면서 제가 주변에 임대가보다 평균 같은 평형 대비 2천 정도씩을 2천에서 3천씩이 높아요. 꽤 비싼 음, 편이거든요. 음, 에, 제가 비싸다기보다는 화곡이 워낙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보다 천씩 더 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곡이 금액이 좀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이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입자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2천만 원이 높아도 자기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들어오는 세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거를 이제 가치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임대를 하면서 맞추면서 그거를 느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이 건물의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노후도 되고 소모도 되겠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들인 비용만큼은 충분히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싸게 수익만을 위해서 마감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저도 저 건물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드는 건 아니에요. 뭐 외장 자재가 조금 더 들기도 하고 내장에 있는 그런 것들 좀 들긴 했는데, 사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음, 시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의 비용과 환산이 되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좀 더 쓰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원룸에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확신을 좀 받았어요. 예전에 메일하하님 것도 보고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유출을 했지만, 제 음, 거로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아, 디자인이 먹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구나. 음, 남들이 생각하는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고 음. 어, 쓴 만큼의 값은 내는구나 라는 거를,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저도 그 처음에 저희 3년 전에 신축 처음 했을 때는 나름 최고의 디자이너로 생각했는데 작년서부터 계속 신축 투어를 다녀보니까는 와 이게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나신 분들을 보니까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팀이 보고 갔는데도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확실히 이 정도 컨디션이었으면 분명히 계약이 됐을 텐데 와, 이것도 어떻게 좀 손 좀 봐야겠다. 역시 하신 말씀대로 디자인이 무기가 될 수 있고 디자인이 돈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루리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를 보고 진감인가 했는데 이제 경험이라는 걸 또 얹으셨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무기를 얹으셔가지고 곧 왕과장과 같이 같은 시축 스터디를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네. 40분이 지났는데 질문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쭙게요. 임차인을 받으실 때 질문이 뭐냐면은 중기청 대출은 월세 임차인보다 무조건 앞서서 맞추어야 가능한가요? 임대 놓을 때 세팅 순서가 있을지를 처음에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게 네네. 사실은 전세도 받는 순서가 있긴 하죠. 순서대로만 풀린다면은 나름대로 그쵸, 맞아요. 네, 기준을 잡으셨을 때 한번 현장 경험담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자금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손님을 가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라도 들어오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음, 보증금 2천 들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 물리고 나 전세 들어올 때까지 안 받을 거야. 이럴 건축주가 있을까요? 그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 건물에 근저당하고 요거를 우선순위를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컨디션을 말씀드리면 제 평가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고 실제 대출 금액이 토지가 8억이 있고 근저당이 9억 6천이 잡혀 있어요. 그 나머지 버젯으로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보증금 2천만 원더 받는다고 해서 다음 전세 손님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이 쌓인 거지 풀전세를 하더라도 두 집, 세 집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풀전세를 받고 월세를 받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다가 전세를 2천만 원짜리 세 집을 받아도 6천만 원밖에 안 쌓이고 그래도 두 집 이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하기 빼기를 잘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2천만 원짜리 받으면 바로 월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첫 집 받았을 때 제가 제일 시그니처인 집을 전세 빼고 싶었는데 제가 월세를 받은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는데 뭐라도 결과물이라도 내고 내 기분과 내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집이 나가고 내가 만든 집이 누군가한테 선택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라는 게 좀 생겼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음, 좀 더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음, 사람들한테 손님할 때도 소개할 때, 아, 제 집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미 세입자가 있고 굉장히 잘 살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도 생기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음, 빈집에는 사실 손님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손님들도 아,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빈집이면 한두 집은 무조건 빨리 월세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 다른 사람도 여기도 살만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전세가 문의가 들어옵니다. 제 음, 경험에 상해서. 그리고 전세가 한 명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전세가 들어오고 왜냐면 전세 한 번 들어오면은 아, 이 집은 전세도 되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전세가 막히잖아요. 그럼 다시 월세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음, 쌓여가지고. 그럼 그때 월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위는 일단 월세를 먼저 마치고 홍보가 돼서 전세 손님을 부동산들이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이 얘가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 전세 손님을 데려옵니다. 음, 전세 손님 그때 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이런 데를 전세로 맞추고 어차피 앞에 월세 두 분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 음, 다음에 전세가 막히면 나머지는 이제 월세로 채우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돈 들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누군가 한간 말에 전세 맞추고 월세 맞춰야 된다. 이거는 배가 부르거나 혹은 금액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아, 취미, 나는 이거 진짜 너무 돈 많으니까, 뭐, 기대도 상관없어. 원하는 사람 내가 골라서 맞출 거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월세 손님이 굉장히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중개사가 계속 나는 손님 데려오는데 건축주가 자꾸 빠꾸네요. 그럼 거기 안 붙여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제 좀 협상도 되고 반전세 하고 싶은데 월세도 좀 받아주고 이런 이미지를 주려면은 아 열심히 건축주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어느 정도 쇼도 좀 부실하기 때문에 앞에 한 두 집 정도까지는 서비스 개념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그니처 호실도 1,000만 원 깎아서 해줬어요. 사실은 음,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최대한 빨리 놔달라. 이렇게 해서 넣고 나니까 전세 받고 전세가 지금 근저당 쌓여가지고 조금 중기청이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지금 월세하고 오늘 중기청 목적물 변경 받았거든요. 목적물 변경 같은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거의 통보식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 그대로 끌고 오시는 부분은 그만큼은 되고 증액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안 되고 기존 대출 끌고 와서 들어오시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받았. 지금 신축 판매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건임사로 가실 거예요? 계획이? 신축 판매업으로 가야죠. 건축임대사업은 뭐 사실 다중주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득 받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임대를 하게 됐을 때 손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그 부가세 환급 부분. 제가 이제 신축 판매업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매각을 할 때 다시 뭐 토해내고 부가세만큼 더 뵙긴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 제가 건물이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환급을 받으면 거의 1억 가까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마른 안에 진짜 담비 같다고 이거 안 받았으면 저는 무너졌어요. 부가세 못 받았으면 무너졌습니다. 이거 예상하고 다 사업을 벌린 거기 때문에 어떤 음, 선택적인 입지는 없고 신축 판매업을 끌고 가야 되고 이게 그리고 신축 판매업이 제 다중주택에서는 결국에는 매각이라는 목표까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건임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 방법이 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지만 음, 자신의 어떤 건물하고 케이스를 잘 분석해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걸 가야 되는 게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냥 보통은 세금 때문에. 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시면,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이런 사업 형태도 선택해도 이득이고, 저런 사업 형태도 선택해도 이득인 건데,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40분까지인데 약간 시간이 오버되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릴게요. 중기청 모시고 온 부동산 이제 강서구만 취급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되게 여러 군데를 홍보하다 보면은 그 중기청만 잘하는 부동산이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많이 돌려서 그런 부동산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서 어느 네네. 부분에 좀 그 힘을 줬는지 뭐 그런 스펙까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스펙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인테리어 감각이 있으신데 어느 부분을 딱 힘줘서 신경을 많이 쓰신 음, 거예요. 전체적으로 힘은 다 쓰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니, 결국에는 어,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이제 좁혀가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만 잡아가더라도, 저는 이제 뭐 디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을 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를 본 거는 저는 이제 색하고 조명을 주로 본 거거든요.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할 때 메스감이나 덩어리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좀 많이 해주신 거라서 저의 어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일부적으로 예를 들면 창을 했을 때 창 옆 부분에 이렇게 사선을 좀 들어가는데 저런 거 같은 건 제가 좀 이제 레퍼런스 보고 제가 요청을 해드린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벽 두께를 창 가까이 갈 때 얇게 해가지고 이제 창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저걸 넣어달라고 한 거고 왜냐면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볼 때 크게 볼 수 있게 좀 하는 게 좀 더 이 건물에 대해서 매스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걸 선택을 한 거고 어 덩어리 외장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제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스타코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게 영국에서 독일인지 영국인지 어떤 수입해온 자재인데 뭐 저렇게 한 가지의 물성과 한 가지의 이제 톤으로 이제 크게 덩어리를 저렇게 스타코를 발라놓으면은 건물 자체가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저걸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저거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뭐 디자인 뭐 한다고 하지만 디자인이 사실 창의는 거의 없어요. 다 카피죠. 많은 레퍼런스를 보면
카피를 부분적으로 하고 공유를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창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사실 뭐 창조겠습니까? 어디서 뭐 비슷한 건물인데 조금 여기에다 변형해서 한 거지. 그냥 핀터레스트에다가 핀 하나 해가지고 비슷한 건물, 비슷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한 100개만 모아더라도 핀터레스트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계속 쭉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 건물에 필요한 디자인 다 나오거든요. 핀터레스트 정말 좋으니까 그렇게 좋은 디자인 서포트 프로그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핀터레스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다 얻으실 수 있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본인이 모은 핀들을 다 보시면 색깔이 거의 일괄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내 음,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핫하시고 핫하신 분이세요. 예, 왜냐면 어, 사람이란 게 취향이 있는데 막 빨갛다가 노랗다가 초록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모으신 분은 굉장히 핫하신 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성향과 디자인의 취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디자인을 모아서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음, 주색, 저는 이제 주색, 이제 보조색, 배경색으로 주로 나누는데 디자인할 때 크게 세 가지 색깔을 넘지 않으면은 좀 통일돼 보이거든요. 음, 주색으로 50%를 채우고 이제 보조색으로 한 30% 채우고 배경색으로 한 20% 채우면 좀 비율이 괜찮거든요. 이제 황금 비율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색을 화이트 계열로 주로 채운 거고 이제 보조색을 이제 나무 계열 이제 보면 제 담장도 나무고 제 바닥도 장판도 나무 색깔이고 일부에 나무들이 있어요. 계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드 계열의 이제 브라운 계열을 이제 보조색을 쓰고 그다음에 배경색으로 이제 좀 이제 징그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묻히는 색깔들 어,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색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고 적게 쓰고 뭐든지 변수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를 적게 쓰시면은 좀 더 통일감 있게 되고요. 왜냐면 보통 건물 갔는데 디자인 좀 안 되었다 보면은 막 돌도 썼는데 막 짙은 색깔도 썼다가 뭐 밝은 색깔도 썼다가 어떤 컬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돼요. 내 선택을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그게 정리가 돼서 디자인이 좀 돼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안 했는데 디자인이 돼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음, 그게 또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명을 제가 지금 전구색으로 다 통일을 좀 했는데 그 뭐 전구색 그러니까 전구색을 해서 뭐 꼭 색 온도를 또 꼭 통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색 온도를 통일을 하시면은 좀 더 그 이 색 전구가 반사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묻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룹을 줘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3000K에서 4000K 색 온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명들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조명이 비춰져 가지고 되는 어떤 기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룹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 온도가 주는 그런 감성 같은 것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색깔이 뭐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같은 조명 안에서 보게 되면은 좀 그 색도 차이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룹핑이 돼서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디자인이 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구 체온대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화이트 계열이나 아이보리 음, 계열, 뭐 그래 음, 그런 뭐 그레이 계열 이렇게 색이 좀 많이 빠진 것들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제는. 음,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음, 색을 좀 많이 빼보세요. 톤 많이 떨어지고 아이보리, 그레이, 뭐 쿨 그레이, 다크 그레이 뭐 이런 그런 이제 모노톤 계열로 좀 쓰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정렬이 되고 그리고 가구 선택할 때도 특히나 특히 가구 선택할 때도 그런 걸 좀 하시면은 형태가 좀 다르더라도 색만 같더라도 디자인 돼 보이고 좀 이제 정리가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자기 취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색은 자기 취향보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심플한 걸 하고 싶으면은 어떤 좀 이제 채도나 그런 거 다 떨어지는 것들 하고 좀 묵직한 걸 하고 싶으면은 어두운 색깔이나 좀 약한 색깔 아니면은 이제 밀도가 높은 색깔들 그런 걸 선택하고 팝한 걸 하고 싶으면은 원색 쪽 계열로 해가지고 좀 배치를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좀 정렬돼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디자인은 선택과 아니, 취향이 너무 많이 따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호불호가 가장 적은 거를 선택을 한 거죠. 제 음. 취향보다는 그냥 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다더라. 그 핀터레스트 검색해보면 핫한데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해서 아는 레퍼런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몰라도. 많이 보고 따라하다 보면 또 창조가 나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냥 핀터레스트만 하시면 돼요. 핀터레스트.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많이 안 보셔도 되고, 어디 안 가셔도 돼요. 그냥 핀터레스트 해놓고, 거기서 주구장창 뭐, 1주든 2주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만의 어떤 그게 모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도 뭐가 필요해가지고 시켰는데, 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문외한도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핀터레스트가 다 모아주는데, 난 선택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음, 선택이라는 게 장시간이 되면 취향과 일관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아마 디자인하실 겁니다. 메이라 님도 전에 그 디자인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루리 님도 대단하십니다. 가볍게 드린 질문에 답변의 깊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채팅창 보이시나요? 아, 채팅창이요. 아, 예. 있네, 하여튼 여기 채팅에. 예. 예, 네네. 답변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조만간에 그 신축 투어 때 현장에서 한번 보는 영광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네. 40분만 하기로 일단 한번 했는데 조정해 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늦게까지 이게 뭐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이제 감사 커피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걸었는데 커피 한 잔은 안 날 것 같은데 아, 늦은 아닙니다. 시간까지 과장님 통해서 많이 애기도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애기도 재운 상태에서 피곤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요거 끝나고 또 청소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 그 신축 투어 가면은 그 무인 매장 운영하시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저 신축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제 집 근처라서요.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근생 부분은 이제 볼 수 있겠죠. 저기서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예정이라서. 네. 자세한 얘기 현장에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그 몇 마디 후기 올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루리님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루리님도 이제 먼저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 판 정리하고 나갈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신축도 때 네, 뵐게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이거 너무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자리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이제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계속 또 질문 올려드릴게요. 나 이제 네네네.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겠다 하시면 이제 신축도 때 오시면 되고,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루리님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곡동 전세 살기에도 불구하고 진짜 멋지게 정말 어려움 많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셨네. 대단하십니다. 시공사도 잘 만나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운도 좀 따라줬지만은 결국 해내셨네요. 그래서 저희 디벨롭 강의 때나 여러 신축도 할 때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인분한테 그 돈을 빌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좀 짠한 게 저도 신축이로 좀 하고 전세로 돌리는 순간 은행에서 전부 다 상환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모자라서 부모한테 가지고 무릎 꿇고 한번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빌려주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갚으면서 고모부가 그랬대요. 어차피 왕과장 어릴 때부터 봐왔었는데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약간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들 나가시면은 제가 이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되게 고생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영상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편집은 좀 되겠죠. 워낙 루루님이 친절하셔가지고 사소한 질문도 그냥 하나하나씩 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늘 모임에 와셔서 헌신적이시고 도와줄 거 없냐고 하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축을 맞이하는 멋진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단톡방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요런 자리를 이제 신축도도 좋은데 요런 자리 괜찮은데요. 온라인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직접 가는 것만큼 괜찮은데요.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톡방에 후기 한두 줄씩 올려주는 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제가 먼저 나가야 되나요? 꺼야 되나? 그러면은 줌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줌 회의를 위해서 오랜만에 유료 결제를 또 했습니다. 메일로는 녹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니까는 약간의 욕심이 생겨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단톡방, 카페 잘 이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왕과장 여러분의 왕입니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내일 아침에도 굿모닝 인사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예, 굿나잇입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